네, 이번 영상에서는 C샵의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에 유니티에서 애트리뷰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영상 시리즈의 목적은 제가 제일 처음에 유니티를 배우려고 했을 때 좀 이렇게 허들들이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게임 오브젝트 하이라키에 관한 거였고요. 벌추얼 함수가 아닌데 어떻게 호출되느냐.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하이라키와 리프렉션 그리고 이제 코루틴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여러분 유니티 설치를 해보면 그 샘플 에셋들이 있습니다. 그 샘플 프로젝트 말고 유니티 내부에서 보면 SS에 보면요 임포트 패키지에서 이렇게 표준 에셋들을 임포트 할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 카메라를 임포트 한다든지 캐릭터를 임포트 한다든지 해서 프로토타이핑을 빠르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시리즈의 사실 목적은 뭐 캐릭터와 카메라 뭐 프로토타이핑에 있는 에셋 그 프리팹들을 그 임포트해서 그 프로토타입 게임을 만들면서 거기 사용된 소스를 변경시키지 않고 소스를 다 설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제가 제일 커뮤니티 배웠을 때 누군가 그렇게 해줬으면 되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시리즈를 준비 중인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주제가 제가 애트리뷰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애트리뷰트가 뭔지 그리고 C샵의 애트리뷰트를 유니티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와는 별도로 Understanding Unity Engine이라는 C샵 프로젝트를 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지금 애트리뷰트를 하나 작성하려고 샘플을 만들어 봤습니다. 빈 프로그램에서 그 메인 함수만 하나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클래스는 내부에 foo라는 함수를 가집니다. 네, 그리고 메인에서 필요하다면 테스트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객체 t에 대해서 foo를 호출할 수가 있겠죠. 그 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생깁니다. 기존의 함수를 사용하다가 이 함수가 폐기되고 더 이상 이 함수를 사용하지 말아라고 지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각각 랭귀지마다 그걸 지시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C# 같은 경우는 좀 놀라운 기능인데요. 함수 이름 위에 브래킷을 적고요. obsolete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obsolete 그냥 obsolete만 사실 적어도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 함수 이거 의미는 뭔가 하면 이 f 함수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드를 해보면 빌드는 되지만 워닝 메시지가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가 더 이상 폐기되었으니까 사용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 빌드도 안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obsolete 다음에 적절한 메시지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do not use f 이렇게 적고요. 다음에 파라미터를 보면 error라고 명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true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 이 함수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실제 사용을 하면 에러를 발생시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드를 시도를 해보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이름 위에 멤버의 위에 이렇게 명시하는 것을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애트리뷰트. 이것을 애트리뷰트라고 하죠. 이 애트리뷰트는 C샵의 기능인데요. 사용자가 애트리뷰트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bsolete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f가 폐기됐으니까 f를 사용하지 마라 뭐 이렇게 지시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f2를 만들어서 f를 사용하지 말고 f2를 사용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에러난 곳을 보면 네, 죄송합니다. 네, do not use f 어디가 잘못입니까? 네, 에러가 없는 것 같은데. 아, 네, 관로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에러가 푸가 obsolete하다, 푸2를 사용해라라는 메시지를 보고 개발자가 푸2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겠죠. 네, 요것을 애트리뷰트라고 하는데요. 애트리뷰트는 사실 특정한 클래스인데요. 애트리뷰트 자체는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애트리뷰트를 하나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샘플 애트리뷰트, 그리고 이것은 시스템 애트리뷰트를 상속받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애트리뷰트를 상속받으면 사용자가 정의한 애트리뷰트가 됩니다. 이제 샘플 애트리뷰트라는 애트리뷰트를 용도에 맞게 애트리뷰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애트리뷰트를 정의할 때 애트리뷰트로 끝난다면 전체를 명시해도 되지만 여기 약간 그 디세이블처럼 글자가 보이죠? 샘플만 적어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샘플 애트리뷰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의할 때 샘플 애트리뷰트라고 정의를 하고요. 쓸 때는 샘플만 적는지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샘플 애트리뷰트에서 예를 들면 스트링으로 뭐 name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트리뷰트를 지정할 때 샘플 애트리뷰트를 사용하는데 나는 name은 hello를 쓰겠다. 이렇게 애트리뷰트에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애트리뷰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유니티 엔진 내부나 아니면 C# 엔진 내부에서 이 애트리뷰트 성질을 보고 특정한 클래스나 멤버에 애트리뷰트가 붙어 있다면 어떤 특정한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옵슬리트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옵슬리트 애트리뷰트 자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C# 컴파일러 내부에서 옵슬리트라는 애트리뷰트가 있다면 컴파일 시간에 에러를 발생시키도록 C샵 그 엔진이 작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용도로 애트리뷰트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자가 처리를 할 때는 리플렉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애트리뷰트 값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값들을 이용해서 이제 특정한 동작을 하도록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또 애트리뷰트 예제를 보면요. 이미 정의된 애트리뷰트 중에 애트리뷰트 UCG라는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트리뷰트가 사용되는 타겟을 제한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트리뷰트 타겟에서 클래스 이렇게 하면 이게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샘플 애트리뷰트는 클래스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샘플 애트리뷰트를 이렇게 클래스가 아닌 곳에 사용하려고 하면 컴파일 시간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애트리뷰트이고요. 애트리뷰트 자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애트리뷰트를 이용하는 엔진이나 코어에서 이 애트리뷰트를 이용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애트리뷰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애트리뷰트를 유니티 엔진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유니티 엔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씬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씬에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요. 위치를 000으로 세팅한 다음에 큐브에 C#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update move라고 합니다. 그리고 update move를 큐브의 컴포넌트로 추가를 하고요. update move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update move는 간단한 컴포넌트인데요. 스피드를 2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에서 매 업데이트마다 트랜슬레이트를 호출해서요. X 위치를 델타 타임의 스피드 구간만큼 옵셋을 계속 이동시키는 일을 합니다. 빌드 이상이 없고요. 유니티로 돌아와서 실행을 해보면 박스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값은 퍼블릭 값이니까 여기서 세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똑같이 C# 애트리뷰트가 동작하는지 함수 풀을 만들어서요. 스타트 함수에서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출이 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제 푸가 필요 없어져서 더 이상 호출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obsolete 애트리뷰트를 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푸를 사용하지 말아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애트리뷰트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드 하려고 시도를 해보면 에러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요 C# 고유의 기능이죠. C샵에 원래 이렇게 엔진이 지원하는 거였으니까 유니티에서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에러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애트리뷰트 특징을 이용해서 유니티 엔진 내부에서는요, 다양한 애트리뷰트들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애트리뷰트를 정의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애트리뷰트를 보면 지금 m 언더스코어 스피드는 유니티 엔진 자체 내에서 m 언더스코어를 빼고 첫 자가 대문자로 시작하도록 유니티 엔진상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값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은 우리가 씬을 바꾸더라도 남아 있습니다. 씬을 다시 로딩하면 스피드가 2로 복구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스피드 값이 저장되었다가 복구가 됩니다. 시리얼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스피드 값을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슬라이드 컨트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range라는 애트리뷰트고요. 이것은요, C# 기능이 아니라 유니티가 C#을 이용해서 정의한 애트리뷰트가 되고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range 애트리뷰트를 추가를 하면 유니티에서요, 스피드 값은 이제 텍스트 박스가 아니라 range 컨트롤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니티 엔진에서 애트리뷰트를 보고 그 애트리뷰트에 해당하는 UI를 그려주도록 유니티 엔진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동작들을 애트리뷰트를 이용을 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살펴볼 때 이런 이상한 이제 원래 기능이 아닌 것이 붙어 있다면 어떤 애트리뷰트를 이용을 했거나 사용자가 이 기능을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리고요. 그렇게 구성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에, 대표적인 애트리뷰트로 또 에디터의 메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SM 메뉴에서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빈 폴더를 하나 추가합니다. 이름을 반드시 에디터라고 해주십시오. 유니티는 특별한 몇 가지 폴더 이름에 대해서 특별한 가정을 합니다. 그런 폴더들이 몇 개 있고요. 웹서핑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에디터라는 폴더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프로젝트를 로딩할 때 에디터라는 폴더 밑에 있는 어떤 소스 코드가 있다면 그것은 유니티 에디터 자체를 확장시키는 에디터 스크립트로 파악을 해서요. 유니티 엔진 자체에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에디터 폴더 안에서 특정한 파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테스트 메뉴라고 하죠. 자, 이제 테스트 메뉴라는 에디터 익스텐션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테스트 메뉴를 열어보면요. 지금 원래 프로젝트 하나뿐이었죠. 리로드 해보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두 개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게임 프로젝트고요. 에디터 밑에 정의된 에디터 스크립트를 관리하는 프로젝트 따로 생긴 거죠. 왜냐하면 에디터 밑에 어떤 파일이 정의가 되면 이것은 에디터 스크립트로 파악을 하거든요. 테스트 스크립트를 열어서 예를 들면 다 지우고요. 여러분이 스태틱 함수로 create hello 이런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메뉴에서 특정한 메뉴 아이템을 추가하고요. 그 아이템을 선택을 하면 이 함수가 호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애트리뷰트를 이용을 해서요. 그때 사용하는 게 메뉴 아이템이라는 애트리뷰트인데요. 유니티 에디터 익스텐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니티 에디터를 유징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메뉴 아이템 이렇게 사용 가능하고요. 스트링으로 메뉴 하이라키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에 create hello 이렇게 하면 테스트라는 메뉴 아이템에 create hello라는 메뉴 아이템을 만들도록 에디터가 확장이 됩니다. 저장을 해서요. 빌드에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유니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렇게 테스트 메뉴가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메뉴 밑에 보면 create hello가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에디터 밑에 테스트 메뉴라는 스크립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create hello를 선택을 하면 유니티 에디터에 create hello가 호출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 클래스에 create primitive를 호출하고요. primitive 타입을 지정할 수 있죠. primitive 타입으로 cube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성된 게임 오브젝트를 받아서
게임 오브젝트의 name을 hello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큐브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이름을 hello로 세팅하는 create hello라는 에디터 확장 기능을 만들게 되는 거죠. 빌드한 이후에요. 유니티 엔진으로 돌아와서 기존의 큐브를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메뉴에서 create hello를 선택을 해보면 hello라는 큐브 오브젝트가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hello에 우리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면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박스가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애트리뷰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또 빈번하게 사용되는 또 애트리뷰트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프라이빗으로 이름을 그 update move 컴포넌트가 가진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초기 값은 empty string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렇게 m underscore name이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이 변수는 이제 에디터 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헬로우를 선택하더라도 스피드만 보이고 네임은 보이지 않죠. 프라이빗라고 하더라도 개발 단계에서 인스펙트 윈도우에 보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저장되거나 복구가 돼야 되는 거죠. 프라이빗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시리얼라이즈 필드라는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라이빗 멤버에 대해서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지정을 하면요. m underscore name이 프라이빗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시리얼라이제이션 됩니다. 빌드 이후에 유니티에서 돌아와서 해보면요. 이렇게 네임을 프라이빗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세팅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어떻게 있는가 하면 클래스 자체가 모두 시리얼라이제이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시리얼라이저블 시스템.serializable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리얼라이저블을 m 언더스코어 네임에 세팅하려고 해보겠습니다. 빌드 하려고 시도를 해보면 에러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시스템.serializable은 그 컨스트레인트가 클래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니티 내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멤버 필드에는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serializable은 클래스에는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겠죠. 많이 쓰는 애트리뷰트입니다. 자, 이렇게 유니티는 기존의 C# 애트리뷰트를 이용을 해서 기능을 그대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유니티에서 자체 정의한 레인지, 시리얼라이즈 필드 이런 애트리뷰트를 지원을 하고 사용자가 구매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놀라운 점은 유니티 엔진 내부에서 에디터 밑에 스크립트가 위치한다면 그것은 C샵에서 별도의 프로젝트로 취급이 되어서 이렇게 메뉴 아이템 같은 애트리뷰트를 이용을 하면 유니티 에디터 자체 기능을 확장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유니티 패키지를 받아서 설치해서 메뉴가 추가된다거나 아니면은 인스펙트에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표준이 아닌 것 같은 인터페이스가 추가된다면 애트리뷰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에디터 확장 기능을 위해서 기능이 추가된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애트리뷰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